반갑습니다. 김건호입니다. 네. 그 이번 주까지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환생님께서 지금 지방자치론 수업을 하고 계세요. 이 실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저 혼자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장님은 좀 이따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용환쌤 없이 이제 2회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공불락이 벌써 9회차를 맞았습니다. 벌써 2달이 넘어갔고, 이제 석 달째를 넘어갔죠. 석 달이면은, 분기로 따지면은 이제 1사분기잖아요. 그죠? 1사분기를 저희가 했다라는 거고.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 오늘 주제는 그냥 상담입니다. 네. 특별한 주제는 없고, 오늘은 그냥 뭐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환쌤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지방자치론 강의가 다 끝나세요. 다 끝나시고 다음 주에는 돌아오십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그죠? 걸맞는 저희가 좀 특집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저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혼자 해봤더니 힘든 측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떠들려고 하니까 이게 일단 목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쭉 보려고 하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로 저희 인스타나 아프리카는 별로 이게 공개돼서 그런지 질문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나 지메일 좀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 쪽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 분들 대해서 이제 수험 고민 같이 상담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코너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은 좀 이따 하시고요. 네, 지금 하셔도 되는데 좀 이따 하세요. 오늘은 아까 기소장님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기소장님이 나오십니다. 기소장님이 팩트체크에서 나오셔가지고요. 누구시더라? 스터디 휘니님. 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게 있으세요? 우정사업본부 관련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부탁해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요. 작년에 지방직 7급을 합격을 하시고 지금 유예생이에요.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유예를 하고 있는 유예생 한 분이랑 전화 연결을 해서 수험 생활은 어떤지, 유예 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용어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희 지메일하고 그다음에 인스타 쪽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질문자가 오셨네요. 그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하고 추천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지금 93개 남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100개를 좀 채우시도록 하죠. 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이제 기소장님이 나오셔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에 안 불러주셔가지고 네, 지난주에 혼자 하려고 혼자 했는데 특집이어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어쩔 제가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헬프를 네. 오늘은 어떤 팩트 체크인가요? 네. 오늘 스터딩 환희님, 네, 환희님, 스터디 환희님. 네, 이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행정에서 따로 분리 모집하는 이제 직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행정학을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류 일반 행정 직류에서 이제 따로 모집하는 우정사업본부, 직류? 네. 고용노동부, 뭐 병무청에 네. 대해서 이제 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종시에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있고 네, 본부도 네, 있고 본부 한데 있고, 네. 근데 실제로 뭐 공무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대우는 어떤지 그런 건 그렇죠. 저도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좀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이제 조사하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는데. 이게 휴민트를 가동해야 다 가능한 것들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정사업본부랑 고용노동부랑 병무청 왜 이렇게 따로 그 분리해서 모집을 하나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모두 행정직렬의 일반 행정직류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류라고 하면은 이제 동일직렬 내에서 이제 담당 분야가 같은 이제 직무의 군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따로 뽑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이해가 안 네, 되는데 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이라는 약간 특수성을 좀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고용노동부는 지난주에도 이제 그 권호 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노사 관련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병무청도 병무행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약간 특수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방우체국과 지방병무청, 지방고용노동청이 이제 여기서 또 핵심, 지방청들. 네, 지방청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네, 네. 네. 기부사님 그래서- 목소리가 네. 작대요. 아 그래요? 네. 유혈군 급급 저희 그 합격 노트에 네. 그 이 직위분류제 관련해서 아, 네. 그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예요. 네네. 유혈군 급급. 네. 네. 저거 힘들어서- 알아야 합격하는 모양. 네, 총세계명국님이 힘들어서 따로 뽑을 듯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일이 힘들어서 따로 업무가 뽑- 힘들어서 따로 뽑았다는 설명은 좀 맞지가 않고 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급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 이렇게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제 수요에 따라서 네, 이 부분들을 뽑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원 필요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네, 모르겠어요. 용원 짱짱맨께서. 용원 짱짱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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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호 네. 짱짱맨도 네. 아니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 이효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청들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따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분이 또 궁금했던 내용들이 그게 있어요. 그 금융 창구 업무 있지 않습니까? 창구 업무 그죠? 네, 창구 예, 업무. 예. 이거 가서 이제 되면 임용되면 그 금융 창구 업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정 서기보라고 하죠. 그 계리직. 네. 계리직 공무원 분들이 이 현금 수납이라든지 금융 창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물론 뭐 그 창구 업무에서 아주 자유롭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편 영업이라든지 소포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창구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그렇죠. 없으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금융 창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계리직에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네. 이렇게 그 뭐야? 어차피 동사무소 배치 받아도 네. 그 등본 같은 거 떼어주는 업무 하듯이 네. 이거 우체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뭐 그 경험을 하는 거는 네. 자꾸 오늘 이적설 얘기가 이적설 막 얘기가 나오네요. 계속 나오네요. 네. 이적설. 이적. 근데 이적은 확실히 아니에요. 네, 이적은 아니죠. 네, 네, 이적은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여기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기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적설. 그러니까 이적설. 그래서 네. 이적은 확실히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 이거 질문하신 분이 오셨어야 할 텐데요. 아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리직하고 좀 구분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이제 업무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정사업본부도 조금 왼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저거 좀 보게. 네. 네. 우정사업본부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편 업무도 있고, 그쵸.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편 물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요즘 금융사업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금, 보험, 금융 뭐 이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 우편도 이제 국제우편도요? 국제 우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도 그래서 460명 정도 네,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네. 460명이면 서인경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제 지방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서인경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 가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민영화.
네, 민영화하고 그죠? 영업해야 예. 되냐. 그렇죠. 예. 네, 근데 민영화는 부분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네. 우편 업무라는 게 어차피 항상 정권이 바뀌면 나오죠. 그렇죠. 네, 택배사랑 겹치는 거고 네. 금융 업무라는 건 뭐 은행하고 겹치고 보험하고 겹치고 그냥 민간 영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네, 네. 그죠? 근데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지금까지는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민영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었는데 음.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결정된 바는 없고 대신 지금은 구급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무슨 연금이라 지금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연금이나 봉급에서 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선호도가 얘기가 없습니다. 낮다는데요. 이게 보험 실적이나 기타 업무로 아, 스트레스도 네, 네. 많아서 음. 선호도가 낮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이게 이제 영업 관련 네, 부분인데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김을 수백 박스 팔아야 된다. 아, 김을? 네, 막 김 수백 박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네, 남부에서 예금- 계속 네. 강의하세요. 네. 네. 네 강의하시죠. 네, 강의하세요. 네, 강의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금이나 보험 금융 상품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팔긴 팔아야 돼요? 팔긴 파는 부분이 없는 네, 건 네, 아닌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닌데 그 민간 사기업에 비해서는 그 스트레스가 음.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음. 네, 그리고 이걸 팔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한 그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네. 대신 잘 팔면 좋긴 좋다. 아니 근데 네. 영업에 대해서 불회국자님 영업에 대해서 좀 그 뭐죠 이게 네, 네, 네. 좀 이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업이라는 게요 이게 그 잘하면은 플러스 인센티브가 맞습니다,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맞습니다. 내가 그 의외에 소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영업에? 맞아요. 네, 네. 아 진짜 네. 저희도 친구들 굉장히 그런 실력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봉급 외에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플러스 거니까. 알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약간 이제 취향이 맞는다고 하면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어를 못 한다고 네. 눈치 보거나 코사리를 먹는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또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한 압박감을 준다거나 뭐 보통 은행 관련해서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좀 네. 아니 네. 의외에 포텐이 터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맞습니다. 영업에 특화가 돼가지고 잘 몰랐던 네, 그런 네. 잠재돼 있던 능력이 네, 발견되면서 네, 네. 아니 월급보다 영업으로 더 많이 벌어갈 수도 있고 네, 뭐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 이게 플러스 기회인 것 같은데 못 팔면 페널티를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면서 지레짐작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네, 들어가서 물론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네. 또 그렇게 심하게 압박을 주는 또 상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우정사업본부 9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야 이거는 진짜 이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공무원들은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우정사업본부 9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그 업무는 안 하고 그것만 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월급이 어차피 안정빵으로 들어오는 거고 인맥을 총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걸 뭐 분리 모집하는 이유는 기피해서가 아니고 지역에서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뽑는 모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리직 업무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은 조금 구분을 하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오른쪽 분이 학원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네, 그 기소장님이십니다. 아 저요? 네, 네. 기소장님. UMS 공무원 수업 연구소장입니다. 네, 네. 네. 공무원 수업만 연구하십니다. 네, 수업만 연구합니다. 네,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해결 다 되셨나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는데. 저기 위에 계시는구나. 안담 안담 1591님. 1591님. 네네네. 이중간 조사 그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진짜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잘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는데 왜 제 주변에는 없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질문 다 해결되셨죠? 네. 질문 다 해결되셨을까요, 안다미로님?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네. 혹시나 뭐 이 외에도 또 궁금한 부분들이 또 있으시면
네, 자주 질문을 요즘 질문이 없더라고요. 저 그래서 잘 못 나왔습니다. 질문 많이 질문 좀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네, 또 매주 나올 텐데. 그러니까 기 소장님이 네. 휴민트가 좀 강하시거든요. 네, 네, 제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네. 국정원 저리 가라는 휴민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에 우정직 질문이 뭐죠? 위에가 2007 공무원님께서 저도 이번에 우정직 일행 저소득 시험을 봤는데 3년간 커트라인 320원짜리 공단기 합격 보니까 1배수가 367점. 아, 365점.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어떻게 시험 난이도. 이게 설명 어떻게 드리죠, 이걸? 아하. 아, 공단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저소득 네.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어... 갑자기 커트라인 점수가 올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음. 40점 이상 오르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평균이 형성돼 있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아직 설명드리기가 그렇죠.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저 샘플이 저소득이면 얼마나 네 되는지 맞습니다. 모르겠고 그 샘플이 아마 적지 않나. 네,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정직 일행 저소득 시험이면. 저소득 분이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저소득 네, 분이 네.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또 정직하게 입력했을지도 네. 확실치가 않고 하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조금 2점 차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은데. 네. 다음 주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알아봐 주세요. 아, 고용노동부 갈 거야 근데? 고용노동부. 갈 거야? 갈 거예요? 네. 아니면 고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가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고용노동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정식으로 올려주시면 네. 네, 봐서, 제가 봐서, 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네. 네. 네, 해결이 다 되셨죠? 다 기소장님 되셨죠? 오늘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네. 네, 오랜만에 뵈서 네. 굉장히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단 저만 남겨놓으시고 일단 네.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소장님 말씀이 끝났고요. 오우, 뭐 많이 오는데? 악성 민원이 어디에 쩔죠? 아, 오늘은 근데 그러니까 이적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현직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떠냐, 우정직 뭐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등등등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사 조정이죠. 노사 간 조정 또는 그 부당 해고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뽑는 거고, 면접 특강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네. 하반기 채용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이거는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내용이 나와봐야 그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죠. 네. 시험 내용이 바뀌었나요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모의고사랑 요약서 위주로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모의고사랑 요약서 위주로 봐야 되겠죠. 국가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6월 시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한 40일, 50일 이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국가직 같은 경우 한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본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본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뭐 요약서 위주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팔굽혀펴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잘 못해서 모르겠어요. 네. 서울시청은 7급부터 갈 수 있는지, 시청은 보통 7급부터 가죠. 근데 9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이 서울시하고 카운터파트해서 일을 좀 해봤는데 9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급이 개장이에요. 5급 개장이고 그 밑에 6급, 7급, 그다음에 그 밑에 뭐 9급, 8급, 9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급이라고 무조건 다 이게 동사무소나 그 뭐 주민지원센터라고 하네. 뭐 거기로 보내는 건 아니고 본부로 오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직 발표가 일주일 그렇죠. 떨리겠죠. 네. 경제학 근데 경제학을 잘 알려면요, 솔직히 수학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 중에서도 어디를 잘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차 함수 있잖아요. 1차 함수에서 평행이동 혹시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기억나시나? 정석에 그 평행이동, 그다음에 그 함수 내의 이동, 그다음 함수의 평행이동, 요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제학에서 그래프가 왜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안 외우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지방직 끝나고 헌법하면 지방직에서 헌법 90점이 안 되죠. 지금 뭐야,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베이스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서 한 번, 뭐 기출문제 한 번 정도 풀었다고 하면 열심히 요약서하고 문제집 이렇게 돌리면은 90점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베이스가 없으면은 일단 기본서 읽다가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 이 전화 연결을 한 친구가 있으니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수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바 지금 유예생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인천공항 입성은 뭘 준비를 하시는 거죠? 기울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통화를 했지만, 네. 네. 우리 방송하고 있는 건 알았어요? 아,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아,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당연히 들어야지. 안 들었어. 안 듣고 뭐 했어? 아, 저도 어. 이제는 챙겨서 들으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좋은 것 같아, 진짜? 가끔 전화 연결해서 네. 왜 좋은 얘기나 좀 해줘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네. 잠깐만, 우리 또 친구들한테.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결하신 분은요, 지방직 7급으로 합격을 하셨고, 지금 유예생이에요. 네, 아직 학교 졸업을 네. 못 해가지고, 네, 그러신 분이고. 요새 유예하고 있는데 생활이 네. 어때요? 엄청 행복해요? 아, 저도 꿀단지인가? 되게 행복한 삶을 생각했는데요. 어, 되게 행복한 삶을 생각했는데, 음. 이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아, 빨리 조기 돈을 졸업 신청을 했어요. 아, 조기 졸업. 빨리 끝내려고.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조기 졸업은 또 음. 최저로 맞춰야 되는 성적이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최저 학점이 있다고? 네, 학점이 아, 있는 거예요. 평점 몇 4.0이 점 넘어야 되는 이런 게 거예요. 있다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끝까지 못 넣고 음. 좀 죽을 것 같아요. 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알바 나와요.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돈 벌고 싶으면. 네. 어쨌든, 네.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제 네네. 7급을 합격을 했는데, 네. 하루의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됐고, 음, 그다음에 하루를 대충 어떻게 쪼개가지고 뭐 몇 과목을 네.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겨울님이죠? 자꾸 까먹네. 오늘 새로 만든 이름이라 겨울 겨울님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토요일에는 음,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했고, 음.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풀어보고, 가족들이랑 시간 가진 다음에, 음. 일요일 날 음. 점심 먹고 나서 12시나 1시까지는 앉아서 공부를 했고요. 아, 일요일 날 근데, 다시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좀 빨리 끝내고? 네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지방직 7급이나 좀 마음을 많이 뒀던 시험은
그렇게는 안 했죠. 한 3주 정도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중점을 뒀던 시험에는. 아, 중점을 뒀던 시험에는 네, 3주 전에도 네. 다 했는데 그래도 아침 8시부터 음. 한 10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음. 그 일반적으로 음. 11 이래가지고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라고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막 12시간 이상 어. 공부를 해야 된다.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근데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틀 공부하고 다음 3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네,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 남자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했더니 음. 그래도 적어도 5일은 버티더라. 음. 이거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다른 수험생분들은 이거를 시간을 꼭 제가 8시부터 10시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는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버텼구나. 이거를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되게- 나 언제부터 공부해서 언제까지 했어 이거를 믿지 마시고 내 생체 리듬에 맞는 공부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일주일에 한 되게 번은 좋네.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네. 반드시 쉬어야 된다. 네, 저는 그랬어요. 뭐 체력 좋으면 그냥 막 한 네, 15시간, 체력이 16시간씩 막 좋으시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그럼요. 저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그 안 하루는 어떻게 쪼개서 공부했어요? 뭐 몇 과목 정도 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그것도 뭐 시기에 따라 그거는- 다르겠지. 초반에는 뭐 네, 어떻게 하고 그쵸. 뭐 후반에는 그것도 어떻게 정말 좀 다를 시기에 텐데. 따라 다른데 음, 이제 그 음. 인강으로 기본서를 한 번씩 다 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를 위주로 하시면서 기본서를 참고하신다는 그런 베이스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침에 오전 8시에 와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저는 그 공통 과목 있잖아요. 소위 공통 과목. 그거를 국어, 영어, 했고요. 한국사 뭐 이런 거. 네. 네, 국어, 영어, 한국사를 오전 타임에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한 과목.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가기 전까지 또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7급은 7에서 8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곱에서 여덟 과목을 하루에 해야죠. 모든 과목을 하는 거는 진짜 네. 시험 가까이 왔을 때 그때쯤이나 저는 가능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난 네 과목을 이렇게 두 과목씩 나눠서 이틀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이틀 해가지고 알지. 두 과목 그렇지, 그렇지, 했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잘했네. 네. 그 겨울님 있잖아. 그 네. 핸드폰 잠깐만 살짝만 좀 떼고 좀 얘기해 줄래요? 아 너무 커요? 너무 목소리가 죄송해요. 너무 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일단 그 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그런 걸 때 네.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한분 휘발 최강해가 님께서 올려준 수험 베이스가 어떻게 됐냐. 근데 아. 베이스라고 해봐야 사실은 중요한 게 네. 영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나 아. 경제학 어때요? 영어나 경제학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또 음. 저는 일단 지방국립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지방국립대학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학과 누구도 물어본다. 지방자치론에 대한 어. 근자감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근자감? 행정학과가 가질 수 있는 근자감. 그래도 어. 내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나 전공자인데 수업 좀 네네. 들었는데 학교에서. 네, 내가 어, 들었는데 어. 약간 근자감? 어. 행정학과 3학년 다닌 행정학 음. 베이스와 그리고 토익 930점이 있었고요. 토익 930. 네, 있었고 엄청 그다음에 잘했네. 한국사 1급이 있었어요. 한국사 1급.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많이 했구나. 애초에 베이스가 좀 있었네. 그죠? 근데 그렇게 물론 봐야 제가 되나? 이게 도움이 네.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나중에 합격 수기를 읽고 보니까 저보다 베이스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수험 기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는? 제가 1년 9개월 공부를 하고 네, 1년 9개월. 1년 차에는 아무것도 합격을 못했고 음, 2년 차에 음. 작년에 지방직 9급 붙고 지방직 7급을 붙었어요. 네. 지구급하고 지칠급. 네. 야, 지금 여기 그래서- 그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그냥 다 해주네. 그런 게 계속 지금 정말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지방직 7급 근데 말고 제가 뭐 되게 합격하셨어요? 궁금했던 뭐. 거였어요, 이게. 아. 저도 공부했을 때. 음, 근데 베이스가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베이스가 건 있다고 아니죠. 다 합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어차피 베이스라는 게 네. 그렇게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남들보다 그렇던 것 그냥 조금 더 안다 뿐이지 이게 네. 당락을 좌우할 만큼 사실 네, 절대적인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시험에 딱 합격할 만큼의 수준하고 지금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수준하고 격차가 네, 너무나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뭐 어쨌든 한국사 1급을 가지면은 음. 합격권 점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음. 70점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혀, 어, 어, 어.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 누누님이 참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네. 8시간 인강을 듣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네. 이거 좀 치워줄래요? 하루 8시간 인강을 듣는데 이게 시간상 어떻냐? 아, 하루에 인강을 8시간 인터넷 8시간 강의를 인강을 듣는다고요? 8개 아, 듣나 봐. 근데 8개 근데 듣나 봐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하루 순수 12시간을 공부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이제 막 기본서 회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8시간 인강 들으시고 4시간 동안 복습하신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12시간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루에 순수 8시간을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10시간 공부하시는 분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거네, 그죠? 네, 8시간. 자기 네, 8시간 공부를 안 공부하는데 하는 강의를 8시간 듣고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나도 안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죠? 강의한 시간이 자기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렇죠. 문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일단은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네.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아, 슬럼프요. 네. 슬럼프는 제가 1년 차 때 슬럼프가 좀 많이 왔는데 1년 차 때? 네. 네, 1년 1년 9개월밖에 안 했다며 1년 차 때? 네, 네. 노량진에서는 어. 1년 차, 2년 차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1년 차 때는 그 슬럼프가 1년 차를 완전 실패를 하고 다 내가 왜 떨어지고. 실패했을까 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제가 자기 타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합리화. 네, 뭐 나는 왜 조금 공부를 핸드폰 하고 싶으면 좀 하다가 네. 오늘은 괜찮겠지. 그리고 뭐 친구들 연락 오면 아 오늘 하루쯤 뭐 어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타협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자기 타협이 많으면은 힘든 고비가 왔을 때 자기 그쵸.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 슬럼프는 자신감의 결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의 결여? 네,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했을 때. 아, 네. 좋은 말이네.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네, 그쵸? 나를 근데 믿고, 내 그 공부 방법을 믿는 믿고, 게- 난 합격할 거다. 마인드 네, 컨트롤하고. 근데 그게 쉽게 네.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이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 그래도 오늘 할 수 있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신뢰감이 쌓여야 슬럼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 차 때는 슬럼프가 안 왔어요. 아, 이 수험생들이 엄청 좋아하네. 말씀 잘하신다. 명언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 독해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영어 독해요. 영어 독해는 영어 사실 잘했다며. 예. 영어 독해는 사실 저는 영어 독해가 어려웠던 건 아니라서 문법이랑 어휘가 심각한 단어가 문제였지. 어렵죠. 단어하고 문법이 제일 어렵지 않나? 네, 저는 그죠? 단어와 문법이 어, 어려웠었어요. 어. 독해는 그냥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5지문 정도 꾸준히 푸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토익 930점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단어만 좀 몇 개 외워주면은 그 잘 볼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좀 한 달 더 남았고 그다음에 네. 서울시가 또 다음 달이고 서울시 다음 달 이제 네. 8월 달에는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네. 수험생들이 그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부사항 뭐 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좀 꿀팁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마음가짐? 마음가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아, 모의고사를 풀었는지 안 저는 풀었는지 막판에 이런 게 있지 않나? 최신 판례 네. 강의는 계속 들었고요. 최신 판례.
그리고 시험 3주 전에는 그 국가직 7구급, 지방직 7구급, 음. 경찰 간부 시험, 음. 사회복지 기상직 국회 8급 이거를 3년치를 뽑아서 음. 네, 다시 풀어봤어요. 3주 동안. 아, 그냥 동영 그 모의고사를 안 풀고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했는데 시험 직전에는 네.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 3개년을 네. 풀어서 네. 틀린 거로 다 표시를 교재로 돌아가서 네, 체크를 하고 음. 기본서랑 그래도 이제 체크를 했는데도 개념이 불안하면은 기출문제집 가가지고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네. 또 용환 쌤이 이런 거 물어봐야 좋아하니까 행정학은 누구 들었어요? 행정학 당연히 신용학 선생님. 합격 노트 몇 번 봤어요? 합격 노트는 많이 봤죠. 근데 회독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회독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죠? 너무 회독이? 많이 해서. 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걸 회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발췌해서?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보고. 네. 공부 잘했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우리 그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오른손잡이라 시험 볼 때 고개를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다리 꼬고 막 흔들고 이러면 신경 네. 쓰인대요. 이 신경 끄는 방법이 뭐가 있든지. 아, 다리를 끌어서요? 다리를 끌고 시끄럽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어디서 공부했어요, 공부는? 저는 시험 당일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전에 가가지고 네. 주변에 다리 떠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님 들어오기 직전에 말했어요. 저 사람 다리 떠니까 다리 떨지 말라고 해달라고. 보내버린 거 아예? 네, 그냥 아예. 그러니까 감독관분이 진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맨투맨으로.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네. 진짜 하나. 하루에 몇 과목 공부했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죠? 오전에 공통과목 공부하고, 오후와 야간에 한두 과목씩. 아니면 한두 과목, 두세 네, 두 과목씩.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수험생들이 궁금한 거는 다 대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겨울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명언도 많이 남기시고 어록도 남기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짧게 우리 또 힘내라고 치열업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기들. 힘내라고. 나도 다 떨리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제가 진짜 느낀 게 통계를 보면 사실상 한 반에 적게는 30% 아니면 많게는 50%가 결시고 거기서 또 맞아요. 몇 명은 정말 허수고요. 하수가 아니고 허수고요. 허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그 시험 보시는 반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옆반에 막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끝까지 앉아 있으면 붙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들이 다 좋아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언제 한번 봐. 네. 안녕. 끝나면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그런 거야? 아니, 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보인다. 네, 네. 보인다. 불어야 돼요? 네, 불러주세요. 확실히 힘이 딸려가지고. 케이크 가- 안 보이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은 오늘이 아니고요. 20일입니다. 5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렇죠. 오늘 회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이걸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그죠? 우리 기소장님께 그리고 우리 네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20일. 네. 아이고 놀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담을 더 진행을 할게요. 용어 상담을 저희 쪽으로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용환 쌤은 좀 이따 조인하기로 했어요. 네.
네. 이제 초가 몇 개, 초는 몇 개 없죠. 네. 저 아직 30대예요. 그것만 좀 알아주시길. 네. 일단은 저희 쪽으로 이 인스타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7급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PT 발표 같은 거. 국가직 발표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나죠. 다음 주에 나면, 저희가 국가직 면접 특집을 좀 준비를 할게요. 면접 특집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특집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과 관련 사항은 다음 주로 미리 넘겨두죠. 그죠? 자, 이제 무브 UK님이네요. 무브 UK님 보시면 구국 합격 유예하고 그 다음에 7급이나 다른 진료를 합격하면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아니겠죠? 라고 돼 있던데 저 이런 질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9급도 합격을 하고 7급도 합격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급은요, 7급이든 9급이든 일단 다른 게 합격을 하더라도요,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떨어뜨리고 말고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급, 9급 다 합격하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면접 특집은 다음 주에 체크를 해서 할게요. 난공불락은 8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모양이네요. 네. 보시면 96년생이네요. 96년생이면 우리 아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네. 96년생 22살 공부한 지 3개월 된 초시생입니다. 경기권 4년제. 휴학. 근데 그쵸? 재수 경험이 있으시군요. 벌써 취업한 친구들 있고요. 근데 옛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옛날 생각이 재수 실패의 경험인가요? 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을 수 있겠죠. 인강 프리패스로 공부하는데 인강만 듣다 보니 복습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몇 과목 몇 시간. 일단은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합격생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30명 안에서 나의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한 방에서 합격이 안 나오고 보통 두 방에 한 명씩 아니면 세 방에 두 명씩 뭐 요 정도 합격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험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이게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감 갖지 마시고,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기든 그냥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니까요. 100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2명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명 안에 들어야 되면 그만큼 독해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어떻게 하는 볼 것도 없어요. 98%는 떨어진다니까. 내 옆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를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수 실패, 제가 가끔 등장하는 제 고시 선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 1년 선배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데 아마 한 3개월 안에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면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일도 굉장히 잘해요. 일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동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승진을 했죠.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면 행정고시 그러니까 고시 자체죠. 고시뿐만이 아니죠. 7급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9급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5급을 시작을 했어요. 5급을 시작을 했고 합격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3년 정도 걸린 것 같던데. 어쨌든 그렇게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맡던 간에 한계를 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까지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한계가 없이 그냥 그 한계를 뛰어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믿어야 돼요. 2%밖에 합격 안 한다니까요. 100명 중에 2명 합격하는 시역이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합격했는지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97이 합격하면 어린 편이죠. 97이 합격하면 굉장히 어린 편이지 않나? 제가 98학번인데 학번이 굉장히 어리지 않나요? 그죠? 보통 요새 보면 그 유해한 친구들 보면 94년생 이 정도던데 94년생 뭐 93년생 요 정도가 유해하는 것 같고 20대 중반 나이가 유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20대 중반 26, 27 정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보통 이 근무들을 하시죠. 그죠? 방송 나오셔서 수험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중앙부처 서기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네,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중앙부처 과장을 모시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루에 몇 과목씩 이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공부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공통 과목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력이 있으면은 2과목을 하는데 보통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공 과목 하나에 뭐 그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른 과목 하나 요 정도 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세요. 잘해. 열심히 해. 나를 믿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질문은 6월이면 수업 기간이 필기 점수 면접에 영향 미칩니다. 네. 필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면접이 아니라 필기 점수로 그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 발표 2년이죠. 유예 기간은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합격 발표를 하면 이제 그 뭐 국가직이든 뭐든 그 이제 임용을 할지 어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1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2년까지 잘 안 받아주니까 네, 보통 1년을 하게 되죠. 네. 유예 얘기가 너무 그러면 학교로 1년 다니면 다시 하는 게 나을지 공부를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년제인데 유예도 안 되는데 5개월이다. 학교로 가서 1년 다니고 다시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학교하고 수험하고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 굳이 학교를 다 빼고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학교하고 수험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그 휴학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할 때 6개월 휴학하고 2차 할 때 6개월 휴학하고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학교 수업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물론 학교 수업은 다 그 시험 과목으로 다 깔았던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제 헌법 6월이면 수업 시작한 지 오래되셨네요. 1년이면 그죠? 그런데 중간에 목표를 9급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9급 시험을 잘 보셨나 모르겠네. 7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헌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내년이 최종 목표. 벌써 1년인데 내년이 최종 목표예요. 네. 그런데 네, 두 권으로 나오냐고요. 대통령 선출되면 변화, 행법, 행학, 헌법 다 추록으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돼 있는데 헌법책이 제 책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네. 근데 저도 책을 내고서 살짝 후회를 했던 게 양장본으로 낸 거를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무거워요. 책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운동기구예요. 이게 책이 아니라 운동기구 같아가지고 일단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쪼개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후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지금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달 맞춰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얄쌍한 거 있잖아요. 얄쌍하게 2권으로 해서 내려고 그래요. 네. 양장본이 좋아 보이기만 하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렇고 양장본도 내고 그러면 2권도 내고 그럴까요? 네. 많이 팔리면 그렇게 낼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2권짜리로 낼 거고요.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양장본도 플러스해서 내보는 걸 검토해 볼게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새로 선출돼서 변하는 행법, 행악, 헌법의 추록으로 다 해결이 되죠. 당연히 해결이 될 거고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부의 개편 작업 있잖아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제도들의 개선 작업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뭐 소통이나 뭐 협치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였다면 그냥 뭐 당장 뭐 개선안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공고하고 고시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를 행정각부로 하고 그다음에 뭐를 국무위원으로 하고 뭐 요게 주로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법보다는 아무래도 행정학하고 헌법이 관련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추록으로 다 해결이 되겠죠. 근데 제도라는 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딱 바뀐 것만 몇 개만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정리된 자료라고 하면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아직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바뀔 거를 예단해서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 있는 거를 일단 잘 해두세요. 지금 있는 거를 잘 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를 일단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바뀐다라고 하면 바뀌는 거를 덧붙여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추록으로 다 해결되겠죠. 유예 2년은 잘 안 해줘요. 저 유예 2년짜리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른 질문. 네. 법대책이 다 양장본이죠. 그쵸? 법대책 양장. 자, SNS도 차단하셨네요. TV네, TV. 너 안 보고 SNS도 차단했고. 난공불락. 오래오래 계속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거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네.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네. 합격해서 오세요. 알바 시켜드릴 테니까. 네. 지문 삭제의 기준. 양은 줄여야죠. 양은 줄여야 돼요. 분석노트 수업 들으셨구나. 네. 일단 보시면 기출지문 삭제 기준. 기출지문은 그러니까 뭐 삭제, 아예 지워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아는 지문은 빨리빨리 스킵하거나 안 본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삭제 기준은 뭐냐면 이게 삭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 그러니까 요 유사 지문이 시험에 출제했을 경우에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응용이 된다?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 바로 찍을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이 되는 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하다.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조금 음영돼서는 못 풀겠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을 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네. 양장본을 낸 이유가 공시생 일반적으로 부끄러워서 멋있어 보이는데 양장본. 근데 이 양장본을 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행정학하고 헌법은 좀 다른 게 행정학은 7급은 양장본이고 왜 9급은 일반 그냥 책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이 사실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헌법은 7급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 딱 한 종류의 책만 내야 되는데 양장보다는 그냥 내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헌법 기출만 돌려도 충분해요. 네, 기출이 헌법이 개정된 지 한 30년쯤 됐잖아요. 현행 헌법이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출이 축적된 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다 봐도 새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출만 돌려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외무형사직은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외무형사직이 많이 안 뽑잖아요. 많이 안 뽑아서 문제죠. 그죠? 그리고 외교부라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드림 좀 이렇게 있지 않나요? 드림? 드림? 외교부 드림?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무형사직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과목이 좀 달라서 준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필기 만점도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고, 네, 소문은 소문이고요. 그게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이 7급 5급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블라인드거든요. 이 사람이 몇 점을 맞았는지 모르고 진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7급 9급은요 성적 다 주구해요. 성적 다 주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점수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외교부 하면 엘리트 느낌이 나나? 외교부 하면 엘리트 느낌이 좀 나죠. 나죠. 그죠. 왕따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국가직 7급 수험생입니다. 오늘이 100일인가 보죠. 딱 D-100일인 모양인데 반드시 해야 될 거, 간과하면 안 될 거 해서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해야 할 거, 간과하면 안 될 거. 일단은 국가직 7급 수험생이면요 6과목을 하고 계실 거고, 일단 뭐 토익 점수나 이런 영어 대체 시험들은 다 뭐 그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시간 배분을 잘 아세요. 100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6으로 나누면은 한 16, 17일 정도 되나요? 17, 18일 정도 되나? 요 정도로 배분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좀 구별을 하셔가지고요. 잘하는 과목은 좀 좀 시간을 좀 적게 잡고, 그다음에 못하는 과목은 좀 시간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셔야죠. 네, 문제 많이 푸시고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돌리세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시고, 절대 양을 늘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거. 슬럼프에 빠지면 안 돼요.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어디 보자. 그리고 공지나이님. 근데 면접 걱정을 되게 많이 이게 다 9급은 그 어느 정도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면접 특집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거 아마 면접 특강 이런 것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보니까 면접 특강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던데. 네. 뭐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보면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12, 1, 2, 3, 4, 5,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7급인데 목표가 7급. 너무 늦어요. 늦어서 지방직 9급을 준비 중입니다.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이 다음 달 아니에요? 이게 좀 오타가 있는 모양. 지금 7급 아닌가? 근데 어쨌든 목표가 국가직 7급이면 그냥 국가직 7급을 바로 시작하는 게 난데, 어쨌든 요거 보시면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7급 9급 시험이 많으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난 공부 스케줄, 남들 하는 공부 스케줄을 맞춰봤더니 이게 조금 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학원 강의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런데 일단은 목표하신 게 있으면요, 그 목표하신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가직 7급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가직 7급을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정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그 합격선에 다다랐다라고 하면 다 그 준비를 해도 되거든요. 아까 그 합격생도 얘기를 했지만 첫 해에서는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첫 해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는 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목표 하나, 진짜 딱 실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를 잡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몰빵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 붙을까 말까인데 그죠?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하나로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세요.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자, 보시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점수를 면접관한테 안 준다고 하던데요. 여행 다닐 시간이 있나요? 임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행 다닐 시간 있죠? 그죠? 여행 다닐 시간을 임용까지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합격하고 9급이 만약에 9급이라고 그러면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발표가 날 거고, 그리고 한 3월, 4월 뭐 이 정도 임용이 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은 여행을 다닐 시간이 충분히 있죠. 합격만 하세요. 합격만 하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합격만 하시면 좋죠. 인사혁신처에서는 면접관에서 점수 안 준다라고 했다. 그 뭐지? 여러분들 그
실제로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왜 실제로 면접관들이 그렇잖아요. 중앙부처 과장이 하나 들어오고 국장 아니죠? 과장급이죠. 과장급이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헤드헌터 뭐 들어오고 뭐 교수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보통 3명이 면접을 하시는데 그 누가 결정을 그 중에서 누가 결정을 하시냐면요. 중앙부처 과장이 다 결정을 해요. 지방직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지방 뭐 그 광역시나 광역도 과장님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이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그분들이 그러신대요. 헤드헌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야 니네 조직에서 그 쓸 사람이니까 당신이 뽑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그 과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그 컨택을 하시는데 그 떨어뜨릴 사람을 선정을 하시는데 물어본답니다. 누가 그 점수가 제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이게 뭐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쟤 떨어뜨려도 괜찮냐 이렇게 보통 물어본대요. 점수를 이렇게. 그래서 그 점수가 일단은 높으면은 안 떨어지고 낮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요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무조건 잘 맞아야 돼요. 필기 점수를 무조건 잘 맞아야 면접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에서는 뭐 말 잘 못하면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뭐 그러면 되죠. 뭐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공무원이 다 뽑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다 없나요? 오늘은 질문이 다 떨어졌대요. 질문이 다 떨어졌다고 하고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채팅창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제 딱 9시네. 시간이 딱 맞았네요. 그렇죠? 없죠? 그만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할게요. 방송을 할 거고,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요. 혼자 막 계속 떠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목이 일단 아파요. 목이 아프고. 눈도 이게 계속 봐야 되는 거라 정신이 좀 없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용환쌤님께서는 나오십니다. 이제 지자론이 내일 끝나거든요. 실강이 내일 끝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둘이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면접을 말씀을 하셨는데 면접 특강을 좀 준비를 해 볼게요. 면접 특강을 준비를 해볼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준비가 안 되더라도 그 실제로 뭐 학원 측이나 뭐 그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물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생신이라고 하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30대 생신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네 생일입니다. 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효님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가급적이면 그 면접 특강을 9급 면접 특강이죠. 준비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10회차네요, 벌써. 네, 감사합니다.